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디자인 알고리즘과 최적화 강의 노트.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오늘 이걸 좀 깊게 파보면서 이 디자인 문제를 푸는 새로운 방식들, 그런 관점들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그 문제를 보는 두 가지 큰 접근법, 탑다운이랑 바텀업.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네. 예를 들어서 건축에서 뭐 용적률 계산하듯이 그쵸. 큰 제약 조건에서 시작하는 게 탑다운.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목표나 큰 틀에서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바텀업은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뭐 강의 노트에 나온 것처럼 그리드나 그래프 같은 거요. 네네. 데이터 구조 같은 거요. 네, 그런 데이터 구조나 아니면 간단한 규칙 이런 데서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형태로 뭐랄까 스스로 만들어져 가게 하는 거죠. 약간 레고 블록 쌓듯이요? 레고 블록. 네. 비유 좋네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디자인 문제 해결에서는요. 팝다운 예시 중에 그 텍스트 가독성 문제. 그거 재밌었어요. 지도 위에 글자 띄우는데 배경색이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글자가 항상 잘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결국 대비, 컨트라스트라는 걸 최적화하는 탑다운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죠. 대비를 최적화한다. 그럼 이제 그걸 위한 알고리즘을 찾는 거고요. 캐드의 스냅핑 기능도 마찬가지라고 하셨고요. 네네. 사용자는 그냥 점이 딱 붙는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이것도 가장 가까운 점 찾아라. 근데 일정 거리 안에서 이런 어떤 상위 목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정론적 알고리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결정론적. 네. 그 알고리즘 종류도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해 주셨는데 결정론적 알고리즘은 입력이 같으면 결과도 항상 같다. 네, 맞아요. 예측 가능하죠. 주어진 땅에 주차 대수 제대로 만드는 거 이런 건 답이 딱 하나로 정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결정론적인 문제죠. 일조 분석 같은 시뮬레이션도 그렇고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하나, 확률적 알고리즘. 이건 좀 달라 보이던데요.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네, 맞아요. 약간의 무작위성이 들어가거든요. 그 노트에 나온 기둥의 에이전트 예시처럼요. 기둥들이 지붕 받치려고 막 스스로 최적의 위치를 찾아가는데 주변 상황이 계속 변하면 최적 위치도 계속 바뀔 수 있는 뭐 그런 건가요? 네,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게 꼭 단점만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예측이 안 되면 좀 문제 아닌가 싶었는데. 오히려 탐색해야 할 공간이 너무 넓거나 아니면 정답이 딱 하나가 아닌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이 확률적인 방식이 더 좋은 해답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최적 상태를 찾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베스트 답이 아니라 여러 좋은 옵션들을 찾아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알고리즘을 쓰든 간에 우리가 뭘 좋다고 평가할 거냐, 그 기준, 매트릭스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포츠 비유 드셨군요. 농구, 축구, 야구 중에 뭐가 제일 힘드냐. 네, 그렇죠. 기준 없이는 답이 없잖아요. 뭐 경기 시간으로 볼 건지 활동 강도로 볼 건지 기준이 있어야 비교가 되니까.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뭘 줄이고 재료 사용량 같은 거, 뭘 늘릴지 구조 안정성, 채광 면적 뭐 이런 거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이제 목적 함수 설정이고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근데 실제 디자인은 목표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막 충돌하고. 맞아요. 그게 어렵죠. 예를 들어 창문을 크게 내면 채광은 좋아지는데 프라이버시나 단열은 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늘 그런 식이죠. 이런 여러 목표들 사이에서 이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랑 파레토 프론트 개념이 나오는 거군요. 네,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이제 창문 크기, 투명도, 단열재 두께 같은 여러 변수,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디자인을 만드는 거고요. 네. 파레토 프론트는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최적의 절충점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충점들의 집합.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더 좋게 만들려면 다른 하나는 필연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 경계선에 있는 애들인 거죠. 네, 맞아요. 가장 효율적인 해답들의 경계선. 아까 맛이랑 건강 비유처럼요. 아주 맛있지만 건강엔 나쁜 거랑 맛은 좀 덜해도 건강한 거 사이의 최선책들. 네. 이해됐어요.
그럼 디자이너는 그 파레토 프론트를 보고 아, 이런 선택지들이 있구나. 이 중에서 뭘 고를까 결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답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가능한 최적의 대안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뭐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부터 유전 알고리즘 이런 것까지 다 이런 최적점을 찾거나 아니면 파레토 프론트 같은 걸 그리는 도구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문제의 복잡성이나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죠. 아,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디자인 문제를 그냥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의하고 또 알고리즘으로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보니까 뭔가 문제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을 얻으셨다면 다행이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꼭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일이나 뭐 일상생활에서 추구하는 성공이나 개선 같은 목표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측정하고 계신가요? 아, 성공의 기준. 네. 혹시 좀 막연하거나 측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목표가 있다면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구체적인 매트릭스, 즉 평가 기준을 한번 정의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어쩌면 그 과정 자체가 문제를 새롭게 보고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